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빌미삼아 이준석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감지하셨겠지만 최근 들어 이준석 관련 뉴스가 포털에 자주 노출되고 있고 이준석 본인 또한 언론과 접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준석이 당 윤리위의 징계 후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윤 대통령이나 이준석 본인이 말하는 윤핵관들에 대한 총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말끔히 털어내야 당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준석에게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일단 이준석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당 선관위였습니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그리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하, 김용태 등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죠. 당 선관위는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강신업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세희, 류여의 신혜식 등은 적격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켰으면서도 이들 이준석계들은 통과시켰습니다. 더군다나 허은하 의원의 경우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말이죠. 꼭 음주운전 경력을 떠나 이들이 이준석 당대표 시절 당의 분란을 일으킨 데 동조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적격 심사 과정에서 이들을 탈락시킬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사실 이준석의 내부 총질과 분탕으로 열리게 된 측면이 강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말끔히 도려내지 못함으로써 이준석이 이번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고 이준석은 이때다 싶었는지 또다시 윤 대통령과 당을 향해 내부 총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적그제 이준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돌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있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준석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 방송 말미에 돌연 안철수 후보는 바이든이라고 들었습니까? 날리면이라고 들었습니까? 전 이번에 토론회에 무조건 나온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할 말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당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위세에 눌려 반대되는 의견조차 꺼내지 못하는 현재의 국민의힘을 MBC 자막 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라고 들었느냐 날리면이라고 들었느냐 이 질문이 토론회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고 이 기준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알 줄 아는 후보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준석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준석의 말을 천하람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번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또는 날리면 논란에 대해 상대 후보자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천하람은 자신은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기현 의원을 빗대서는 날리면이라고 답할 것이고 다른 후보인 안철수 의원의 경우엔 바이든과 날리면 둘 다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은 이 질문의 성격을 두고 이게 우리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질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이준석 천하람 같은 부류들이 왜 국민의힘에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 되는 인물들인가를 스스로 입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MBC 자막 조작 사건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도어 스태핑 중단, 일명 MBC 기자의 쓰레빠 항의 소동 그리고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로까지 이어진 매우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MBC의 이른바 정원유착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었죠.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져왔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당시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당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면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선을 확대하자
국민의힘도 이 사건을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결정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언론 노조와 결이 다른 MBC 제3노조가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며 논란의 발단이 된 9월 22일 오전 미국에서의 MBC 본사로 송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원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뉴욕에서 송출된 원본을 MBC 영상자료 시스템에서 재생해 녹음한 것이었는데요. MBC가 사용하고 있는 자막 생성 프로그램조차 논란이 된 녹음 구간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구축한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조차 인간의 언어로서 유의미한 음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파일을 가지고 미국과 바이든이라는 자막까지 의도적으로 달아 이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MBC 순방 취재단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비속어가 들리는 것 같다며 주변 기자들에게 전파했다고 하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해당 음성의 자의적인 인식 왜곡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분석 전문가들조차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논란을 떠나 MBC는 도저히 정상적인 방송사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준석과 천하람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또 이준석은 만약 이 논란이 일었었을 때 자신이 당대표였다면 사적 대환이 조심하겠다고 하고 끝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의 말처럼 사적 대화인이 조심하겠다고 하고 끝냈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냈던 민주당이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한 MBC가 이번 문제를 가만히 조용히 끝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자, 아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탄핵하자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당시 논란이 일었을 때 유승민도 윤 대통령이 말실수했다고 사과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논란을 키우냐라면서 민주당의 논조와 똑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유승민, 이준석계들을 왜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 같은 문제 의식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유권자인 당원들께서도 분명 가지고 투표에 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